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아까 그 대학 대입병과 관련된 썰을 하다 보니까 요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수강생님 좀 들으라고. 어제 들었지만 오늘 한번 더 들으라고. 그래서 이걸 컨텐츠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김에 요것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대학생 때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 다들 대학 생활을 어, 대학 생활을 보자.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모임을 갖는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졸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문대건 뭐 4년제든 석사건 박사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같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하고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낸다.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얻고 있다. 뭐 취업이나 아니면 뭐 사업 같은 거 할 때 좀 나는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 게 후회가 없다. 내 방송만 이런 건 아니죠. 다른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자, 이게 증거네요. 자, 자, 이게 증거네요. 여러분들 지금 대답이 증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답이 지금 객관적인 증거예요. 자,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여러분 채팅으로 지금 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채팅이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입니다. 예. 대학생 때 굳이 막,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굳이 많이 알고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학교 다닐 때, 무조건 혼자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혼자서만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지낼 사람들은 알고 지내되, 알고 지낼 사람들은 알고 지내되, 굳이 특별한 관계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나 우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전제를 깔고 갈게요. 대전제를 깔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생 생활할 때 난 그냥 무조건 독고다이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수업할 때도, 졸업할 때도 영원히 혼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학교 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뭐 동기나 선후배나 어떻게든 엮이게 돼 있고 얼굴 보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관계에 내가 막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를 막 소중히 여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그냥 대학 생활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겪게 되는, 그냥 대학 생활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는 사람들 딱 그 정도로만 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할 때 그냥 외롭지 않을 정도, 그냥 수업 같은 거 공유할 정도, 그냥 같은 동료배로서 그냥 진로에 대해 얘기할 정도, 딱 그 정도로만 지키면 되는 거야. 낙엽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예. 자, 그래서 왜 대학생 때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냐. 제가 말하는 건 뭐 적대시하고 뭐 저 사람들하고 뭐 평생 아예 등 돌리고 산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친하게 지내기 힘들어요. 이게 좀 중고등학교 때는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일단 친하게 지내기 힘들어요. 일단 왜 힘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나이가 달라요. 나이대가 뭐 동갑일 수도 있는데 동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20살에 들어갔으면. 뭐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라는 데가 어떤 겁니까? 이 전국 각지에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을 보면 특히 저 누구야? 특히 지방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수도권 가면 1번 같은 사례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뭐 내가 사는 지역의 대학교를 가면 좀 그나마 덜한데 특히 지방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 대학교를 가는 경우 1번 사례를 무지하게 많이 겪습니다. 저 대표적으로 우리 저 수강생님이 1번 사례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에서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 가는 경우 예, 그 서울대학교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고대, 뭐 서강대, 한양대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니는 학교 자체가 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빵돼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특히 유독 지방에서 살고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만의 어떤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말투. 이 말투가 오히려 약간 어떻게, 약간 경계심을 준다고 해야, 선입견을 준다고 해야 되나? 예, 선입견을 준다고 봐야겠죠. 수도권이나 뭐 그 윗지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안 좋게 보는 게 있다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게. 특히 뭐 지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 경상도권 사람들은 말투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손해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은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약간 호전적, 싸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줘요. 싸울 것 같고 시비 걸 것 같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말을 할 때. 아,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나은 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도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억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경상도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약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은어를 안 씁니다. 그 사투리에 은어를 안 써요. 수강생님 은어를 쓰잖아, 맞죠? 저는 그러니까 억양은 사투리를 끼고 있지만, 단어는 표준어를 써요.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방언이나 그 은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 왜냐? 나도 윗지방 사람들하고 많이 상대해봤지만, 그분들이 그런 언어를 써버리면 좀 듣기 힘들어요. 수강생도 많이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윗지방에 갔을 때, 윗지방에서 대학교 생활을 했을 때 친하게 지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 친해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대학 수업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대학교 수업이야말로 네,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네, 각자 도생. 조별 과제 아니면 각자 도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포트도 각자 제출하고 수업 들을 때도 각자 자기 필기하고 필기 내용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중고등학교 때랑 다른 게 뭐냐면 대학교 말 필기하는 거 보잖아요. 내용이 달라.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 이게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요. 중고등학교 때 판서 이제 선생님이 써준 필기를 그 내용 그대로 적잖아요. 정말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보면 만약에 특히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제일 공감하셨던 게 그런 걸 거야. 우리 수강생이 정말 공감했을 거야. 대학교 갈 때 점심시간에 난 어디서 짱 박혀 있지? 이 생각 안 해봤어요?
대학교 초창기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점심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의실에 있기도 좀 그렇고 식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혼밥이 좀 괜찮은데 옛날에 제 때는 혼밥하기가 졸라 눈치 보였어. 그래서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때운다거나 오락실에 좀 대학교 오락실에 좀 있다가 시간 되면 간다거나 예, 이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학교 생활 해본 사람도 공감할 거예요. 11시 50분까지 수업하다가 그래도 대학교가 보면 점심시간에 좀 넉넉하게 주잖아요. 넉넉하게 주는데 밥을 먹는데 혼자서 먹는 게 굉장히 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대학교 생활해보면 지금은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혼밥이라는 문화가 좀 정착이 안 됐잖아요. 스마트폰 없었던 그 시절에 한 10년 전 대학교 가가지고 또 그렇다고 이제 학과 사무실 가면 뭔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말은 걸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서먹서먹한 상황이 정말 싫어요 이게. 물론 나중에 가면 친해질 수 있는데 대학교 수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약간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네,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입병 걸리기 가장 좋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 공부해서 각자 스스로 레포트 쓰고 스스로 찾아서 뭔가 하고 밥도 알아서 스스로 먹고 강의실이나 뭐 수업 같은 것도 알아 스스로 가야 돼. 뭐 강의실 같은 것도 수업 언제 하냐고 해도 뭐 누가 하나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내가 찾아봐야 돼요. 특히 대학교 수업하면서 가장 난감해 하는 게 뭐냐면 왜 대학교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 강의실이 막 갑자기 뭐 오늘 뭐 금일은 수업을 뭐 다른 데서 합니다. 아니면 뭐 레포트 같은 것도 뭐, 뭐 홈페이지 참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는 쌤이 막 알아서 이제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는 보통 가면 교수님이 뭐 제 메일로 제 메일 주소 아시죠?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놀리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갑자기 여기서 뭐해? 그렇게 말 걸어서 제가 대답하면 내가 말 걸어 줬냐?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미친 새끼 아니야. 도둑 놈 아니야, 도둑 놈. 그런 사람은 기업에서 뽑아주면 안 되는 거죠. 말 걸어 줬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야지. 어? 그런 사람 받아주면 안 돼, 중학생님. 미친 새끼 아니야. 욕 나오네, 그런 거 하면. 듣는 순간.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남자는 이게 큽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이게 커요. 여러분 3번이죠?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는 3년 한다 하면 중간에 특별한 일 없는 이상은 쭉 간단 말이야. 그 동갑내기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졸업까지가 3년 내로 쭉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1학년 1학기 때 봤던 사람이 2학기 때 얼굴 보기 힘들고 군대 가도 똑같이 군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1학기 되자마자 이제 휴학기 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1학년 수업 다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2학년까지 다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 졸업할 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다 맞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군대 가는 거 막을 수. 그리고 군대 간 사람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졸업하고 가는 사람도 ROTC나 뭐 학사장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군대에서 말뚝 박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갔다가 부사 간다 말뚝 박는 사람도. 예,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 같이 휴학기 내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군대도 뭐
군생활 했다가 뭐 군생활 하는 거 뭐 밖에 나가도 뭐 대학교 생활 정 못할 거 같고 군생활 마음에 들어. 그러면 뭐 부사관을 말뚝 받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주변에도. 그럼 그 사람과 인연은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잖아. 아니면 요즘 같은 사례로 얘기하자면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 본다거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요즘엔 특히 많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무원 시험 본다.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보러 빠진다거나. 이 사람이 언제 시험 접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합격할지 모르잖아. 합격하면 더 보기 힘들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럼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학교 생활 똑바로 못 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학교에 제적당한다거나. 그럼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일단 이 사람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보기 힘든 거고. 아니면 학교 생활 적 못해가지고 중간에 자퇴한 사람도 있고. 아,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아, 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물론 좋은 대학교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좋은 대학교는 휴학에 군대만 있겠지만, 좀 지방대로 넘어가면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1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2학기 때 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정말 당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이게 공식이 안 봐요. 안 된다니까. 1학기 1학기 때 봤던 사람이 2학기 때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아니면 내가 또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저는 그냥 전문대 출신이니까 얘기하자면 저희 학과는 뭐 그렇게 좋은 학과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많지는 않지만 있었을 거예요. 왜 축제 때만 학교 오는 애들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수업 안 들어오다가 축제 때만 와. 아니면 MT랑 OT 때만 와요.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답 그냥 찍고 그냥 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문대라서 그런 건지 또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물론 좀 유명한 학교나 좋은 학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난 솔직히 나 놀랬어요. 내 예전에 중간고사 공부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학교 처음 왔대요. 중간고사 5월 10일인데 학교 처음 왔대. 그래서 졸라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2달 봤으니까 얼굴 다 알 거 아니에요. 얼굴 다 아는데 나보고 처음 왔대. 아 그래요? 뭐 시험 보러 왔는데 그 시험 보러 왔는데 뭐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케줄요? 스케줄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뭐 시험 쳐도 저한테 뭐 연락이 안 오니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저한테 커피 하나 사주더라고. 진짜 경험담입니다 이게. 진짜 그 연락처 주고 연락처 교환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주고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가게 하는데 졸업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가게 오시면 그냥 밥 공짜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오시라고. 억수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그분이 그 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학교를 안 나왔어요. 3, 4일 전에 문자로 오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미리 줬어요. 시험 이날이 있는데 이 시험 이렇게 친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좋은 학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저는 좀 좋은 학교가 아니라서 생각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학교를 쭉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하는 사람들 때문에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얘기 들으니까 다들 공감하시죠? 공감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들 겪고 있는 거니까. 음, 그 네 번째는 이게 확실한 이유인데요. 음, 졸업하면 연락하거나 만나기 힘들다. 4번이 픽트죠. 4번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인데 졸업하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졸업하면 누구세요? 저는 전문대니까 제 경험을 하나 또 얘기할게요. 저 전문대인데 웃긴 게
제 전문대 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학년 때 이제 5월 달에 저희 졸업 앨범 찍거든요. 5월 달에 가장 날씨가 좋을 때 정장 입고 사진은 다 찍어요. 다 찍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앨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5만 원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앨범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반이 앨범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이 앨범 안 해. 다 앨범 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초중 고등학교 당연히 앨범 하는 거 아니에요? 앨범 다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근데 대학교는 앨범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반인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졸업식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졸업식에 갔지만 안 왔어요. 반 이상 안 왔어요. 뭔가 썰렁했어요. 진짜. 아, 물론 이게 전문대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대학교 앨범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 대학교가 별로 형편없구나. 별로 있어봐야 좋을 게 없는 사람들. 만약에 보기가 좋은 학교였으면, 좋은 학교고 생활 열심히 했으면 뭐 졸업장 받아갔는데, 저는 뭐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라서, 종가가 아니라서, 예,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게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웃기려고. 어, 졸업하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여러분 대학교란 하나를 위해서 전국 각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일단, 졸업앨범 안 산다고? 취업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졸업앨범 너무 비싸잖아, 맞죠? 졸업앨범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저희 때도 비쌌는데, 지금은 더 비쌀걸요? 졸업앨범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졸업앨범 가격이. 아예 제작 안 했다고요? 저희 때랑 또 많이 틀리네. 아무래도 이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어차피 대학이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왜 연락이 안 되냐? 대학교 졸업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각자 인생. 각자 인생. 뭐 취업할 사람 취업하고 취업 못하는 사람 백수 되고 뭐 그 가운데 뭐 공무원 시험 볼 사람 공무원 시험 보고 사업할 사람 사업하고 이런 각자의 길을 완전히 짜갈라집니다. 그냥 짜갈라지는 게 아니라 전국 사방에 자기만의 어떤 삶의 방식대로 다 짜갈라져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교는 아시겠지만 특히 출신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출신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음. 그러면 졸업하면 다 여러분들 그 대학교 근처에 그 지역에 다 계속 살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고 그 서울에 계속 쭉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뭐 취업했는데 지방에 가면 또 지방에 가잖아. 음. 취업은 뭐 한 군데 쭉 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 가는 곳이 다 다르잖아. 맞죠? 취업 취업 내도 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내 냈으면 뭐 삼성 가는 사람 뭐 수원에 갔겠고 포스코 가는 사람 포항에 갔겠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뭐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 용인, 평택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많잖아요. 뭐 구미도 있고 다 있잖아.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애초에 한 기업을 가도 그 정도인데 뭐 같은 기업에서 서로 얼굴 보는 것도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애초에 같은 기업에 볼 일이 없죠, 여러분. 웬만하면 볼 일이 없죠. 뭐 공무원 시험 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설령 공무원 시험 치더라도 뭐 출신 지역이 출신 지역에 따라 내는 것도 다르잖아. 뭐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면 서울 쪽에 낸다거나 내가 만약에 뭐 부산 사람이 부산에 낸다거나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짜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력의 종착역 아닙니까? 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학력이자 교육의 최종 데스티네이션 아니에요? 목적지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뭐 석사를 받는다거나 학교를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보편적으로는 대학교가 이제는 이 교육으로서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끝이잖아. 피날레를 찍는 거잖아요. 피날레를 찍는 즉시 이 사회 각자의 분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게. 멀리 사는데 연락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멀리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취업하고 뭐 준비하고 나면 그 사람의 각자 인생에 또 열중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서도 새로운 또 인맥을 쌓아야 되고 그쪽에서 또 새로운 내가 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뭐 대학교 사람 안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교육의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 마지막 과정 끝나면 이제 본 게임이잖아요. 본 게임. 음, 본 게임에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생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누구 대학교 뭐 그 생활했던 사람들 뭐 만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졸업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어떻게 알게 되잖아요. 그 막상 연락하기도 좀 그래. 연락하기도 좀 그렇다니까요. 뭔가 얘기하다 보면 대학교 얘기를 감히 꺼내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왠지. 만약에 누군가가 뭐 취업되고 나는 자리 잡고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막 자리 못 잡았고 뭐 취업할 때마다 번번이 막 빠꾸 먹고 공무원 시험 장수 이래봐요. 연락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니까. 그래서 연락 못 하게 돼요. 특히 내 처지가 안 좋으면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내 처지가 좀 내가 지금 뭔가 좀 내세울 게 없거나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 연락하기가 서로 미안해.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엔 더 그렇잖아. 요즘 같은 시국에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취업이 안 되고 대부분은 취업 준비생의 과정을 겪을 테고 대부분 지금 주머니가 얇을 테고 지갑이 얇을 테고 걱정이 많을 테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졸업 내랑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는 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굳이 그 인간관계 막 그렇게 얽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 많이 막 대학교 때 막 인기 있고 막 스타고 막 사람들 막 웃기고 하는 것도 졸업하고 나면 막 쭈구리 돼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방구석에 있고 그런 사람들도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 대학교의 인기인이 사회의 인기인은 절대 아니더라. 대학교에서 인기 없던 사람도 사회 나와서 인기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대학교에서 인사했던 사람이 사회 나와서 안 쌓인 경우도 있고 대학교에서 안 쌓였던 사람이 사회 나와서 나름 인사인 경우도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교 때는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밥같이 먹고 서로 이제 그냥 뭐 간단한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대학생가 심심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막 선후배니 뭐니 하면서 술자리 막 의미 없는 술자리 가지면서 시간 써먹고 돈 써먹고 그냥 쓸데없는 관계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정말 좀 서로한테 힘이 되는 거면 좀 응원하고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연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대학생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학생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